네, 이번 해설곡은 6.25 전쟁의 실제 사연을 머금은 노래입니다. 처녀 뱃사공인데요. 실제 6.25 전쟁터에 징집대에 갔던 박기준 호국용사, 전쟁터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분이 전사한 거죠. 이분이 군에 가면서 오빠가 노를 젓던 나룻배를 동생 박말숙하고 박정순, 이 실제 이름이거든요. 함안 악양나루터에 있던 언니 동생이에요. 박말순, 박정숙. 이 누이 동생이 노를 졌는데 6.25 전쟁이 막 휴전되고 나서 또 유랑극단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북일 악단장이 윤항기 선생님의 아버지예요. 윤북일 선생,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술, 입을 벌리지 않고 말을 하던 코미디언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어머니가 성경자입니다. 고향선이라는 분이었죠. 어머니는 춤을 추는 분이었어요. 묵호 공연하다가 무대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 윤북일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좀 왜 그 악성 약에 중독이 됐던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 윤항기, 윤복희 이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어렵게 살았죠. 그분이 낙동강 가야장터에서 대산장터로 오고 가면서 유랑 극단 공연을 하는데, 그 악양나루터 주막집에 하루를 묵으면서 누이 동생 둘이가 자매지간에 노를 젓는 모습을 보고 가사를 쓴 거예요. 이게 1953년도에 가사는 쓰여졌는데 실제 노래는 1959년에 나옵니다. 이 노래를 미스트롯, 트로트 열풍 바람을 타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군인가 놀아버리 소식이 오네. 내기 사고이면 누가 보라나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해야 너를 쳐야 삿대를 쳐라. 자, 이 노래는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음유를 해야 돼요. 여기입니다. 여기가 함안이에요. 이쪽에 의령입니다. 남강이 가지고 함안천이 만나서 10분 정도 더 내려가야 낙동강이에요. 이 노래 낙동강 강바람이 할 때 실제 낙동강이 아닙니다. 낙동강 강바람한데 함안천입니다. 함안천에 악양루가 있어요. 악양루는 중국의, 그죠? 악양루를 본따서, 여기 우리 악양루고 누이 동생이 노를 젓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함안천입니다. 여기가 가야읍이에요. 여기 대산면이에요. 여기 장터를 오고 하는 나루터에 노를 젓던 사연이 바로 이 노래 사연이고, 실제 군에 가서 돌아가신 오빠는 박기준입니다. 박기준. 지금은 또 처녀백사공 노래 이렇게 행사지요, 그죠? 노래자랑이라 그래야 되나, 행사라 그래야 되나, 매년 함안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이런 사연을 읊고 있는 거죠. 전쟁터에는 이렇게 전선야곡, 구세려 금수나, 그 다음에 전우야 잘 자라, 이런 노래가 불리지 하잖아요. 그런데 피난지에는 실향민들이 꿈에 본 내 고향을 부른 거죠. 한정무 선생은 실제 1.4 후퇴 때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입니다. 부산에 계시다가 1960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붙이지 못한 마음의 사연을 이렇게 철조망에 매다는 거예요. 휴전선 155마일, 248km에, 여기는 판문점에 맺혀져 있는 사연들입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를 이렇게 하죠. 임진각의 느린 우체통, 느린이란 말은 통일된 이후에나 배송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내 마음을 써서 넣는 곳이 바로 이런
꿈에 본 내 고향 노래에 매달려 있는 망향의 서정이라는 겁니다. 자, 방랑신 김삿갓 6.25 전쟁 휴전 협정 체결되고 2년 뒤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방랑신이었습니다. 20만 명의 미망인, 10만 명의 전쟁 고아, 17만여 분의 전쟁 전사 실종자, 이분들이 떠나간 자리에 다시 베이비 부머, 자식을 많이 낳는 거예요. 1955년부터 1963년까지를 베이비 부머라 그러는 거예요. 예, 이때가 보릿고개였고요. 금정고무신이었고 동동그루브 노래가 나오는 그 시대 사연이 바로 이때입니다. 자, 방랑신 김삿갓. 축장의 삿갓으로 방랑삼천리 흰 구름 뜬 고개는 가는 객이 누구냐. 1811년 늦 가을에 태워 1812년 봄까지 대략 6개월 동안 평안북도 서북지방에 홍경래 난이 납니다. 홍경래 난은 이 지역인데요. 평안북도 지방 사람들은 오랑캐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문과 과거급제를 해도 한양 중앙관직에 보직 명령을 내주지 않았어요. 인재 등용 차별 정책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홍경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서북 병마 절도사가 김익순 어른입니다. 가산, 지금 박천입니다. 가산 박천 군수는 정저였어요. 이분은 가산 군수는 반란군에게 공격을 해서 저항을 합니다. 죽죠. 부자지간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김익순 어른은 투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투항해서 반란군이 진압되고 나서 투항인 집은 멸족, 패족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살아남았던 엄마가 아버지도 죽고 형도 죽었는데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청량리에서 원주를 거쳐서 제천 영월로 숨어드는 거예요. 거기서 무려 14년 동안 공부를 시켜서 1826년 영월 백일장에 장원을 하는 거예요. 백일장은 중앙고시로 가기 위해서 지방에서 치는 시험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이 쓴 답안지가 이런 겁니다. 대대로 성을 입은 신하 김익수는 너는 한 번 주고 마땅하지 않고 다시 끄집어내서 또 죽여야 된다. 그야말로 박살 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안지를 구구절절히 써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나니까 집에 가서 엄마 내 장원 먹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내 장원 먹었다 그러니까 엄마가 털썩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네가 쓴 그 김익순이라는 그분이 바로 네 친할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본인도 이제 답안지를 쓰기까지 몰랐는데 엄마 얘기를 듣고 금강산으로 스님이 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정도 있었는데도 도가 닦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을 모독한 죄인이니까 하늘이 부끄러워서 삿갓을 쓴다는 거예요. 본인이 김립이에요. 삿갓 립자로 쓴 거죠. 원래 본명은 김병년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삿갓 쓰고 다니기 때문에 방랑신 김삿갓이 되죠. 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형의 양자를 보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러 2번 만났어요. 한 번은 계룡산에 갔어요. 계룡산에 토굴에 있는 거예요. 아들한테 아버지가 막걸리가 사 먹고 싶으니까 막걸리를 사와라. 막걸리 사러 갔는데 도망가 버렸어. 예. 또 포항을 갔어. 장기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그죠? 강진으로 유배 가기 전에 황석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데 그 백서 사건에 관련됐다고 해서 장기에서 다시 불려와서 강진으로 가게 되죠. 그 형님 정약전은 어디로? 진도로 가잖아요. 거기 자산어보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쓴 책이. 그 다음에 정약용은 어디로? 강진으로 가는 거예요. 영산강 나루트에서 형하고 둘이, 형은 목포 쪽으로, 동생은 강을 건너는 거예요. 거기서 율정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정별리라고 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시가 있는 겁니다. 그 정약용이 갔던 포항까지 김병현 선생이 떠도는 거예요. 아들이 또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잠재워놓고 또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자리가 전라남도 화순 동복면 안모씨 집안이에요. 그 인생 사연을 1955년 6.25 전쟁이 휴전된 지 2년 만에 전체 방랑시인 역사 속의 인물을 끄집어내서 우리 국민들을 방랑시인으로 만들었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죠. 월남 전쟁. 저는 베트남 파병이라고 그래요. 월남 파병. 왜? 월맹하고 전쟁의 주체는 미국이잖아요. 우리는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파병했던 거예요. 전쟁의 주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 당사국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우방국이었죠. 1964년 8월 2일 통킹만 사건으로부터 1973년 3월 20일 우리는 8년 동안 32만 명을 베트남 파병을 보내요. 그분들이 귀국해 올 때 월남 파병 장병 귀국 국민 환영 대회를 1973년 3월 20일 날 동대문 운동장, 지금 동대문 역사문화센터죠. 그게 있죠. 동대문 수련원. 조선시대는 묵과 시험을 치던, 실기시험 치던 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거기 말 타고 하다 28살에 다리 부러져서 버드나무 껍데기로 이렇게 묶었다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었잖아요. 그 장소가 동대문 수련원입니다. 거기에서 월남 파병 귀국 국민 환영대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김포공항으로 118명이 비행기를 타고 들어옵니다.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미국과 월맹의 베트남 전쟁의 우리의 파병이에요. 그 사연을 읽은 노래예요. 그분들이 32만 명이 원래 1년 단위로 갔어요. 연장해서 3년까지 근무도 했습니다. 보름 만에 한 번씩 파병 장병이 부산항에서 베트남 가고 베트남에서 왔어요. 한 번 오면 15일 있다가 배가 싣고 가는 거예요. 미군 군함이. 그 최초 파견될 때, 그 다음 다시 파견될 때 부산항에서 불려줬던 환송곡이 잘 이끌어 부산항입니다. 네. 미쓰리도 안녕히 온다는 기약이야 잊으려마는 기다리는 순정만은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또다시 찾아오마 부산 항구야. 이 노래는 베트남 전쟁 3년 전에 불렸어요. 그런데 베트남 파병되니까 딱 맞잖아. 부산항, 눈물 젖은 부산항을 만드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부산에 우리 한국 대중가요 100년사에 잘 모르는 분이 많은 노래가 하나 있어요. 선생님 메리깽 부두 들어봤지요? 부산 해양대학교 과거에 해양대학교에서 구전되어 오는 노래예요. 메리퀸 밤부두에 창문을 열어놓고 쓰라린 이별마다 쓰디쓴 담배 연기 길게 뿜는 메리퀸 밤부두에서 떠나가는 아메리칸 상선에 매달려서 흐느끼는 그 여인은 바다 위에 버려야지 메리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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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한개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남일에 불렀죠. 메리깽 부드라고 나와요. 네, 메리캔도 나오고 메리깽도 나와요. 이게 메리퀸은 퀸 메리호를 얘기합니다. 영국 배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미국 해변가의 호텔 겸 해양 박물관입니다.
퀸 메리오가 우리나라에 해방 광복되고 6.25 전쟁 이후에 와서 한 달씩 있었어, 부산항에. 이 마도로스 선원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부산항에서 술집에 먹고 한 잔 먹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정의들은 아가씨하고 헤어져가는 모습을 읊은 노래가 메리퀸이에요. 이런 노래가 해양대학교에서 풍기문란하다고 없앴다고 그래. 이런 노래는 찾아내야 발굴해야 되는 노래란 말이에요. 발굴해야 돼. 이런 노래 발굴해서 유행가를 유행화 시키는 게 제 스토리텔러의 목표인 거예요. 저의 유행가를 향한 열정이 여러분들이 동반해주는 유행이 되고 그 유행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역사 한마디에 새로운 노드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제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의 유행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베트남 파병 장병이 베트남에 가 있을 때 위문 공연을 83회 1160명이 가서 2922회에 공연을 했어요. 그 위문 공연을 했던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동백 아가씨입니다. 얼마나 울었겠어요. 지금 이 속에 나오는 동백 아가씨는 프랑스 파리 5대 극장가의 아주 유명했던 창녀 마리 디프레시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이 비올레타였어요. 실질적으로는 무엇이에요? 알렉산드 디마 베르. 이 베르가 접대부로 일하는 사람하고 인연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 디마 피스입니다. 이 디마 피스가 그 파리 5대 극장가에 한 달에 25일은 흰색 장미를 들고 나오고 흰색 속옷을 입었어요. 5일간은 붉은색 장미를 들고 무대에 출연하고 붉은색 속옷을 입었어요. 붉은색 속옷을 입은 것은 생리적 현상을 표현한 겁니다. 생체 리듬을. 그분이 폐결의 환자였어요.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디마 피스입니다. 아버지가 야 아들 너도 이렇게 엄마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탄생을 했는데 또 네가 이렇게 인연을 맺으면 어떡하냐. 그 떼어내려고 아버지하고 여행을 한 2달간 다녀왔어요. 갔다 오니까 그 아가씨가 돌아가셨어. 그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우리 둘의 관계를 쓴 소설이 춘희입니다. 봄춘자에 앞에 나무 목자를 붙여요. 일본 사람들은 이 봄춘자에 나무 목자를 붙이면 동백꽃 춘자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죽나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그 책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동백 아가씨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자 선생이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 히트치니까 최초의 100만 장이 되죠. 그죠? 100만 장 음반 판매를 하는 겁니다. 현미 선생이 떠날 때는 말없이 하고 동백 아가씨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녹음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래가 히트치니까 뭐예요? 영화화 되는 거예요. 이 노래를 베트남에 가서 월남 파월 장병한테 이미자 선생이 그렇게 많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전쟁터에 오늘 밤 자고 내일 아침에 보장이 안 되잖아. 죽을지 살지 몰라. 그러니까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죽음에 대한 공포, 전쟁 공포죠. 전쟁터의 공포. 이거 비둘기 부대 사단가처럼 불렸어요. 그래 비둘기 부대 사단가라 그랬어요. 그때 베트남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전사하면서 옆에 전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 고향 하태도를 계몽시켜다오 그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가 있어요. 상태도, 중태도, 하태도가 태도리예요. 여기에 사람이 고향을 계몽해달라고 그래요. 그 돌아와서 살아있는 전우가 계몽해주는 그 사연을 읽은 노래가 섬마을 선생이에요. 주제가가 섬마을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신안
울산도까지 사진 찍으러 못 가죠. 영화 찍으러 못 가니까. 옹진군 대이작도, 예? 거기에 계남 분교죠. 분교에서 선마을 선생 영화 촬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화 방조제 끝에 방아꽃이 있는데 거기에 방아머리 부두가 있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대이작도 가잖아요. 그 계남 분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연을 읊은 노래, 베트남 전쟁터의 전사자의 유언을 영화로 만드는 게 선마을 선생님이에요. 이런 선마을 선생님 노래를 들으면서 베트남 파병 장병의 유언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 이 총각 선생님이 의사 공부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마을에 의료 봉사활동을 갔는데 선마을 아가씨하고 정이 들은 걸로 동네 사람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아가씨가 병이 났어. 그 이 양반이 실제 진료를 해서 그 아가씨가 병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 동네 사람 오해도 풀리고 그 동네에서 그 아가씨를 좋아하던 동네 총각도 오해를 풀리는 거예요. 그 오해가 풀릴 즈음에 의료 봉사활동 같은 그 사람이 애인이 서울에서 데려옵니다. 자기를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같이 손을 잡고 선마을을 떠나가는 거죠. 그때 떠나가는 배 뒤에 대고 영화 속에서는 문희 선생이 출연했어요. 거기서 서울의 랑 가지를 마오 가지를 마오, 예, 이렇게 나와요. 선마을 선생님 문희 소나무가 있어요. 대이작도 가면은 그때 영화 출연했던 아주머니가 김유숙 아주머니입니다. 실제 이름입니다. 지금 민박집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읊은 노래, 품고 있는 노래가 선마을 선생님입니다. 자, 소양강 처녀, 6.25 전쟁 때에 춘천 대첩을 했던 육사단장 김종호 예하 부대의 전투원이 부상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춘천에서 소양댐 만들기 전에 민물어부를 했어요. 그 자식이 오남매였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 그 큰딸이 이분입니다. 윤기순 실제 선생입니다. 풍전 가든 지금 닭도리탕집 하고 있습니다. 지암리 지암천에 가만 있죠. 이 소양강 처녀 노래비는 소양댐 안에 이제 곁에 있는 거고 실제 지암천에 이분이 풍전 가든에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가서 제가 이 사연 얘기하니까 울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18살이에요. 해저문 소양강의 황혼이 지면 그렇죠? 그때에 불리해졌던 노래가 바로 소양강 처녀입니다. 주인공도 18살 윤기순, 가수는 18살 김태희, 김태희의 이름은 김영옥이었습니다. 자, 그 노래가 이런 노래입니다. 여기에 18딸기 같은 어린애 순정, 이 윤기순 선생을 표현한 겁니다. 윤기순 선생이 18살 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이제 나이가 18살,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19살이겠죠. 그죠? 19금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아버지 동생들 키우는 돈을 벌어 보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에 작사가 협회 사무실에 가는 거예요. 딸이 그 서울에 가서 작사가 협회 사무실에 있다니까 아버지가, 야, 그 선생님들 한번 춘천으로 모셔라. 내가 이 민물 매운탕에 그 막걸리 한 잔 대접해야 되겠다 해서 모셔왔어. 막걸리를 대접하고 나룻배를 타고 다시 이쪽으로 이제 무트로 나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부는 거예요. 배가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 출렁거릴 때 이 윤기순 아가씨가 퍽 배 위에 엎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적은 노래가 해저문 소양강이죠. 돌아올 때 이제. 여기 2절에 동백꽃이 나와요. 이 동백꽃은 우리 남해안에 있는 동백꽃이 아닙니다. 봄에 피는 생강나무예요.
강원도서는 생강나무를 동백꽃이라 노랗게 피죠. 산수유처럼 꽃이. 예. 이것을 부러뜨리면 코에 냄새 맡으면 생강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생강나무라. 동백꽃. 김유정 선생 소설에 나오는 동백꽃 있죠. 봄봄. 동백꽃도 이 생강나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선에서는 생강나무가 표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그 노래로 얽혀 오는 거죠. 그래서 35년 동안 윤기순 선생이 떠돌다가 다시 풍정가den에 왔어요. 인류 가수로 못 떴어. 꿈을 이루지 못했어. 가슴 아프지요. 지금 백숙집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윤기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봄에 찾아갈게요. 아주 보고 싶습니다. 제가 꼭 한번 봄에 찾아가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렇게 소양강 처녀. 이 소양강이 바로 여기 춘천에 얘기네요. 여기. 네.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한 달 만에 이렇게 남한을 바닷물 속에 다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소양강 처녀 아버지가 속했던 육사단이 춘천에서 방어를 잘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소양강 처녀에도 이렇게 전쟁 사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왔던 노래가 동동구루무 뭐요? 또 금정고무신 이런 것들이죠.